어쨌거나 양변에다가 대입하고 미분할 수 있죠. 0은 대입하는 게 의미가 없고 미분을 할 수 있잖아. 미분하시면 좌변이 x 플러스 1에 fx가 나오고 우변이 x 3승 플러스 1 나오나요? 나눠줄 수 있다고 했죠. 원래 나눠주려면 이게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죠. 이때는 별도로 정의를 해줘야 되지. 이때는 f-1이라는 값이 별도 정의인데 다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연속함수이고 마이너스 1로 가는 너의 극한이랑 너랑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fx를 바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사실은 다함수라는 조건이 필요가 없죠. 어차피 여기서 f1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양변에다 그냥 1 대입해도 상관 전혀 없죠. 계산만 잘 하시면 되고 9번 구간 0부터 8 사이에서 f'x가 0보다 작다 밑줄 감소하고 있는 상황 그려서 풀어달라는 것 같고 f4는 0이래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그리지 뭐. 무슨 다항함수인지 몇 차식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다항함수라는 가정은 하시면 안 되고 0부터 8까지는 20인데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한 거는 42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넓이를 이렇게 놓을까요? 그냥 적분한 건 a 빼기 b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한 거는 이쪽이죠. 정적분값 입장에선 너가 a 플러스 b가 되겠죠. 각각 요거 주는 거죠. 20이랑 42.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4부터 8까지니까 요 b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마이너스 b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아래 거에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고 2로 나누면 되겠죠. 마이너스 11 나오죠. 그 다음에 12번 12, 14 이번엔 3차 함수 너가 그 값을 갖지 않을 때 너의 정적분 값을 구해봐라. 정적분 값은 뭐 천천히 구하면 되고 그 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해석을 하려면 결국엔 f'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분을 해봤지. 미분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관찰해야 할 것은 이 녀석이 혹시 인수분해가 되는지예요. 근데 실제로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맞나요?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론 너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너가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이 0이듯이 너도 마이너스 1 들어가면 0이 돼야 되죠. a는 3이 나옵니다. a가 3이 나왔고 a가 3이 나오고 나면 우리는 fx 다 구할 수 있죠. fx 구할 수 있으면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죠. 윗끝 아래끝 바꿔주시고 fx 빼기 1 나누기 x 0부터 1까지 해주면 되겠죠. 요거는 a 값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간단하다. 그 다음에 14번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1부터 x까지 x 빼기 t, f't 요 관계식을 만족을 한다고 했으니 일단 양변에다가 1을 대입할 수 있죠. 양변에 1 대입하시면 일단 a 값이 나옵니다. 1을 대입을 해봤고 1 대입하면 a는 3 나오나요? 3? 3이 맞나? 마이너스 3인가? 마이너스 3이죠. a는 마이너스 3. 양변에다 1을 대입했고 그 다음에 양변은 미분할 수 있죠. 양변 미분하시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냐면 1부터 x까지 이 자리가 이번에는 f'tdt가 나오죠. 미분을 한 게 4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ax인데 너가 넣으니까 6x인가?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자, 이 상태가 됩니다. fx의 극대극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다시 너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식을 쓰셔도 되고, 일단은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면 f'x 나오나요? f'x가 얼마 나오냐면 12x 제곱 빼기 6x 빼기 6 나오죠. 그러니까 fx는 그는 어디서 갔냐면 어디 갔지? 2분의 1인가?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f'x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1에서 근해 갔겠죠? 그래서 그 값을 갖는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요식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fx에서 f1을 뺀 식이죠. f1을 알 필요가 없죠. 마지막에 어차피 우리는 극대에서 극소를 뺀 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서로 빼면 그 과정에서 f1이라는 요 상수 정도는 충분히 몰라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고 1 넣고 서로 빼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f 마이너스 2분의 1 f 1 이렇게 되겠죠. 1일 땐 0이네.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숙제까지 해설을 하고 잠깐 쉴게요. 준아, 숙제를 민우랑 조금 같이 볼래? 선생님이 한 부밖에 남는 게 없어가지고 민우한테 줬는데 거기 괜찮아. 거기 앉아도 돼. 자, 숙제 질문을 둘이 하면 돼요. 얘는 안 들고 와서 없어요. 15번까지 질문 있어? 있으면 찾아봐. 아마 없을 텐데. 얘는 뒤쪽에 질문 있는 것 같은데. 57? 또 59, 60. 한선. 31. 40. 일단 이 정도 할까? 30일 보겠습니다. 자,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f-2부터 0까지 정적분을 구해달래. 근데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는 알려줬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냈냐면 구하고 싶은 건 마이부터 0까지. 근데 이걸 알려줬어요. 마이부터 4까지. 뭐가 24라고 알려줬고, 이 문제에서 어떤 관계식을 줬냐면 f x 플러스 2 빼기 fx 너는 4x 플러스 2래. 요걸 이제 적분 구간을 다 조금씩 평행이동을 해서 풀어주셔도 상관은 없고, 그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거를 양변을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거를 좀 일반화를 시키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의 fx에 대한 정적분을 쪼갰거든? 마이부터 0까지 쪼개고 다시 0부터 2까지 쪼개고 다시 0부터 아니지 2부터 4까지 쪼개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각각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너는 사실은 0부터 아니지 마이부터 0까지 f x 플러스 2에 대한 정적분과 똑같고 너는 마이부터 0까지 f x 더하기 4에 대한 정적분과 똑같거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하고 이 자리에다가는 이 식에다가 양변에 f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x 플러스 4가 되고 너가 fx 플러스 2가 되는데 fx 플러스 2는 사실은 여기 x 플러스 2 들어가면 요게 다시 요거죠. 이만큼 다시 들어가면 fx 8x 12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너 더한 게 너다. 근데 네가 24다. 그러니까 이만큼 마이부터 0까지 fx 정적분한 거를 뭐 라지 a라고 놓으면 a 값이 그냥 나와요. 이게 가장 정석적인 기본적인 풀이인데 이 문제의 단점, 이 방식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방식의 단점은 뭐냐면 마이부터 0까지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부터 단계별로 구하는 거는 가능한데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문제에서 1부터 3까지를 구해달래. 그럼 1부터 3까지 같은 걸 구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 2씩 딱딱딱 잘리자. 사실은 주로 이런 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2에서 2씩 잘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면 1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구해달래. 그러니까 중간에 적분 구간이 애매하게 중간에서 막 잘려 있어. 2분의 1부터 뭐 2분의 5까지 구해달래. 그러면 못 풀어요. 이 방식으로는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식의 양변을 a부터 a 플러스 2까지 정적분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볼게. 그럼 너는 어떻게 나오냐면 먼저 이 자리는 얘가 a 플러스 2부터 a 플러스 4까지가 되는 거고 너는 a부터 잠깐만 마이너스 2부터다. 미안해.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해야 되는데 맞나? 마이부터 a 마이부터 a다. 미안해요. 여기 마이부터 a까지 해주세요.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이렇게 요거 정적분을 해볼게. 그러면 요 식은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2부터 저거니까 사실은 0부터 a 플러스 2까지 해. fx에 대한 정적분 빼기 마이부터 a까지 fx에 대한 정적분. 요거를 마이부터 a까지 적분한 거랑 얘를 0부터 a 플러스 2까지 적분한 거랑 같다는 거는 보이죠. 왜냐면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관계가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동일한 fx로 바꿔줬고 너는 얘는 마이부터 a까지 그냥 정적분을 하시면 a에 관한 함수가 나와요. a에 관한 함수 뭐가 나오냐면 너가 2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a 넣고 마이너스 넣고 빼는 거죠. 넣어보시면 얼마 나오니? 2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 들어가면 4인가? 이렇게 되겠다. 그쵸? 마이 넣으면 8 빼기 4가 4인데 마이너스 4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뭐가 나오냐면 얘가 fx에 대한 정적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구간이 0,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요거에서 요거를 뺀 거야. 요거에서 요걸 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없지. 얘가 남고 얘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식이 뭐가 나오냐면 a부터 a 플러스 2까지
fx에 대한 정적분 빼기 마이부터 0까지인데 이항을 시킵니다. 더하기. 가 나와요. 이 식의 위대함은 뭐냐면 a 값에다가 아무거나 넣어서 내가 구간의 길이가 2짜리 정적분을 저 fx에 대해서 임의의 점에 대해서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일반화를 해놓고 나면 이거를 뭐 여기다 쳐 대입하고 또 대입하고 막 이런 번거로운 일을 생략을 할 수가 있고 이 방식 자체를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적분을 어떻게 한다? 주어진 요 구간에 어떤 문제에서 이제 요런 것들을 주거든. 뭐 마이부터 뭐라든지 아니면 뭐 어쨌거나 그 함수의 시작 지점에 대한 정보를 항상 줘요. 그래서 거기부터 어떤 그냥 임의의 문자 a까지로 정적분을 해보시면 항상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요만큼 구간의 길이 이 자리에 대한 정적분이 a에 관한 함수의 형태로 나와요. 그럼 여기다 이제 그냥 넣어주면 되죠. 우리 문제의 식에서는 마이부터 4까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y부터 0까지를 그냥 미지수로 잡고 그 다음에는 그냥 0 대입하면 양변에 0 대입하면 0부터 2 나오고 여기다가 2 대입하면 2부터 4가 나오죠. 0 대입하고 또 4 대입하고 2 대입하고 그거 한 게 사실은 요거예요. 그거에 대한 조금 더 범용성이 있는 일반화입니다. 그래서 요 풀이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조금 독특하죠. 변형 자체가. 그래서 수투에서도 쓸 수는 있어. 그러니까 수투에서 얘를 평행이동한 게 너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쓸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수투보다 어디서 많이 쓰이겠니? 이 기법 자체는 미적분에서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왜? 얘는 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한 것과 똑같아요. 치환적분이 치환적분. 사실은. 근데 이 정도 평행이동은 우리가 충분히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46번 보겠습니다. 자, 두 연속함수 fx, g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을 한대. 일단은 fx는 우함수죠. 우함수. gx는 기함수네요. 근데 우함수면서 4마다 반복. gx는 기함수면서 2마다 반복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네. 그러면 둘을 곱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fx, gx를 곱하면 어떤 함수가 나와요? fx, gx를 곱하면 얘는 기함수가 나오죠. 기함수. 그죠? 우함수, 기함수 곱하면 기함수 나와요. 우함수, 기함수 성질은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 x 대신 그냥 마이너스 x 갖다 넣어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가 붙는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빠지는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가 붙죠. 그러니까 기함수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4부터 10까지 너에 대한 정적분을 마지막에 구하라고 했고 그럼 실제로는 너에 대한 정적분은 마사부터 10까지는 볼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마사부터 4까지가 0이니까 사실은 그러면 4부터 10까지 너에 대한 정적분과 똑같죠. 근데 fx, gx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fx는 4마다 반복, gx는 2마다 반복이 돼요. 그럼 최소한 이 함수는 전체적으로는 4마다는 반복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 써도 돼? 4식 우리가 뺄까? 4식 빼면 이렇게 나오나요? 0부터 6까지 4를 더 뺄까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4부터 2까지인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죠. 8만큼 평행이동은 다 했어요. 어차피 8마다 같아지니까 4마다 같아지니까. 근데 너는 다시 뭐야? 얘는 마이부터 2까지는 없네. 그럼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네. 약간 너무 많이 왔다. 너는 그럼 4를 다시 더하면 0부터 2까지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0부터 2까지 오네. 맞나? 뭔가 약간 이상한데? 4를 더했다. 맞죠? 이렇게 된다. 다음에 57, 9, 60.
57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차 함수 fx 근데 기함수죠? 홀수 차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8을 갔는데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그럼 기왕이면 그림을 그릴게. 너가 마일, 너가 1이겠죠? 너가 원점일 것이고 너가 8이네? 너가 그럼 마8이네? 그러면 이만큼이 16이네? 너가 1이고 너가 2고 그러니까 최고차항은 4가 되죠. 58번이야 57번인가? 죄송 57번이네요. 57번. 왜 58번이라고 생각했지? 자, 3차 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f1이 먼저 16이고 x가 0보다 클 때는 fx는 항상 0보다 커 나타나야 된대요. 그때 마일부터 1까지 정적분의 최대 최소값의 합을 구하고 싶다는 거는 애초에 마일부터 1까지 정적분은 누구하고만 관련이 있냐면 A하고만 관련이 있죠. B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1을 갖다가 넣어서 16이라고 식을 써줄게요. fx f1 너는 A 더하기 B 더하기 1 너가 16 그러니 B는 15 빼기 A가 나오죠. 그래서 이 상태로 다시 fx 너는 x로 묶어서 x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5 빼기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fx도 0보다 커나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일단 이 함수는 0에서 근을 가져요. 그죠? 이렇게 근을 갖고 그럼 3차 함수의 개형 자체가 이런 거 가능하죠? 이쪽에서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니까 또는 여기까지는 괜찮죠? 이런 거 괜찮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괜찮냐면 사실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즉 이쪽에서 두 개의 근을 갖는 이런 형태는 괜찮아. 또 이렇게 뭐 접하거나 아래로 가더라도 전혀 상관은 없죠. 그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사실은 어지간해서 문제가 별로 없다는 게 보이죠. 그죠? 언제 문제가 되죠? 이런 거 문제돼요. 이런 거 안 되죠. 0보다 작아지니까. 뭐 이런 것도 안 돼요. 이런 것도 안 돼요. 즉 너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부호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하거나 또는 0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는 경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경우만 제외해주면 돼. 그러면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거는 어떤 경우야? 얘가 0보다 작은 거죠. 15 빼기 A가 작다 0. 그 다음에 너랑 합집합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 경우 즉 판별식이 0보다 크고 그리고 너가 합이 0보다 크고 곱이 0보다 큰 경우 너랑 너를 합집합한 거에 여집합이면 되죠. 이렇게 되죠. 이게 그럼 이제 등호가 들어간 형태로 A에 대한 부등식이 나와요. A에 대한 범위가 나와요. 그럼 A에 대한 범위가 나온다는 거는 마일부터 1까지 너의 정적분을 해보시면 3분의 2 A가 나오거든. 3분의 2A.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A 값의 범위가 나오고 범위 이 범위에서 너의 최대 최소가 나와요. 이렇게 잘 보시면 얘네 등호 다 빠져있죠. 얘네가 등호가 다 빠져있다는 건 여사건을 취하면 등호가 싹 들어가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선 등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입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온다고. 갖다 대입하시면 돼요. 저거만 계산해서.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어떤 판단, 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프의 어떤 x축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 실제로는 2차 함수의 부호에 대한 얘기다. 그 다음에 59. 자, fx의 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생겼대. f'x는 x제곱 더하기 어쩌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너는 x제곱은 일단 있고 2배에 0부터 1까지 너를 편의상 a라고 치환을 할게요. 너를 치환을 하고 는 a. 그러면 이제 f'x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상태. 그때 옳은 거를 골라봐라. 일단은 요거 정적분해서, 부정적분해서 이렇게 써줄까? 3분의 1 ax제곱 적분상수 c, 그리고 얘를 다시 정적분한 게 a가 돼야 돼요. 정적분하겠습니다. 너는 정적분 바로 땡길 수 있죠? 이거 정적분하면 12분의 1, 너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c라는 녀석이 a에 대한 식으로 나옵니다. c는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2a 빼기 12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fx가 일단 나왔고, 그럼 기억번 f0이 1일 때, 너가 1일 때 너가 8분의 13인가? 0이 1이라는 거는 얘가 1인 거네? 얘가 1이면 그때 a 값이 8분의 13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요 8분의 13 그냥 넣어볼까? 싸늘한데? 3의 배수가 나와서.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딱 맞죠? 니은번 a가 음수일 때 너의 최대값이 0부터 1 사이에서 1이라면 너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게 뭔 소리야? 먼저 a가 음수라는 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사실은 a는 여기서 우리가 함수의 개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도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0이랑 마이너스 2a에서 근을 갖는 그러한 도함수인 거죠. 그래서 a가 음수라는 얘기는 함수의 개형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fx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a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랬을 때 0부터 1 사이에서의 fx의 최대값이 1, f1이면, 즉 뭐 당연한 얘기잖아. 너가 음수라고? 아니지, 미안해. 거꾸로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a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죠? 이 거꾸로. 여기가 0이고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0보다 커야 돼요. 이 상황이에요. 자, 근데 0부터 1 사이에서의 너의 최대값이 f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봐봐, 0은 여기 있고, 그럼 1이 한 어디쯤 있어야지 1일 때가 최대계산이니? f0보다는 좀 크거나 같은 이런데 1이 있으라는 소리지, 사실은. 그럼 요 교점이 정확하게 얼마일까? 요 비율 관계에 따르면 마이너스 3a가 돼야 되죠. 즉 마이너스 3a보다 1은 좀 크거나 같아야지만 f1이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너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맞죠, 그죠? 마이너스 3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그래프 개형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이고, 마지막 디귿번, 너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와 같다면 너는 2인가? 그럼 일단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너에다 마이너스 1을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면 1 빼기 2a 되나요? x 빼기 1 더하기 f1인 거죠? 아니지? x 플러스 1이구나. f 마이너스 1.
얘랑 누구랑 같다는 소리야? 주어진 마이너스 4분의 3 얘랑 같고 싶은 거죠. a제곱 x 빼기 12분의 1. 근데 어차피 요거 이제 양변 개수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f-1은 얼마니? 마이너스를 넣으면 뭐가 나오겠죠.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 자리가 누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a 플러스 3분의 2a 빼기 12분의 1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 녀석이 니가 되고 양변 개수 비교를 해보시면 일단 얘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1 빼기 2a랑 마이너스 4분의 3a 제곱이 같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너의 y절편이 같아야 되죠. y절편은 여기다가 0 넣은 거, 여기는 마이너스 12분의 1 0 들어가면 1 빼기 2a 빼기 3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3분의 2a 빼기 12분의 1는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럼 얘가 없어져야 되는데 얘가 0이 돼야 되네. 얼마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인가? 이항시켜보고 3 곱하면 띡띡 너가 2가 되나요? 2 들어가면 딱 맞니? 딱 맞죠? 그죠? 마이너스 3 딱 되죠. 마지막 60번까지만. 자, 60번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면 3차 함수 최고차 함계수 2자리 fx랑 그 다음에 너를 평행이동한 fx 빼기 k에 대한 얘기를 해. 그래서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시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 fx에서 내가 f에 x 빼기 k를 뺐고, 그러면 요 함수를 0부터 2까지 정적분하는 게 너를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값이 4라는 소리죠. 지금 현재 요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f0은 f-k고 f2는 f2-k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 함수 자체를 내가 gx라고 부를까 그냥? 이 차이 함수를 새로운 함수로 정의하는 경우는 허다하고, 우리가 너에다가 0 들어가면 0이고 2 들어가면 0이라는 소리죠. 아, 너는 0과 2를 근으로 가진다는 얘기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거 0 들어가면 f0 빼기 f-k인데 f0이랑 f-k랑 같다며. 이거 2 들어가면 f2 빼기 f2 빼기 k인데 f2랑 f2 빼기 k랑 같다며. 그러니까 0과 2를 근으로 갖는 거고, 근데 fx에서 fx 빼기 k를 딱 빼면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최고차항이 3kx제곱인 2차 함수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 x3승 x3승이니까 그 부분은 날아갈 것이고, 그리고 너의 최고차항끼리는 서로 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예를 들어 x3승 ax제곱 bx 플러스 c 이 상태, 너에서 x 빼기 k의 3승 a의 x 빼기 k의 제곱 k의 b의 x 빼기 k c 서로 뺀 거라고. 이렇게 딱 빼보시면 정확하게 2차항의 개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여기 2차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나오죠. 여기 2차 있고, 그럼 요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야. 2차항의 개수 자체가. 최고차항은 어차피 0이고 3차는 0이죠. 근데 너랑 없어지죠. ax제곱 ax제곱. 즉 이 부분 2차항의 개수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얘만 신경 쓰면 돼. 근데 얘가 누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k x제곱이 나오거든. 빼면 3k x제곱이 나와요. 즉 너는 결론 gx는 이렇게 생겼구나. 3k에 x에 x 빼기 2 정적분하시고 끝.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진도 나갈게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정적분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활용이라 하면 어떤 도형과 관련된 요소, 넓이, 뭐 이런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fx가 있을 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원래 a부터 c까지의 정적분은 각각 둘러싸인 넓이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한다면 a 빼기 b였죠. 즉 정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넓이와 관련이 있었는데 넓이인데 함수의 부호까지를 감안한 그러한 종류의 넓이였죠. 그래서 사실은 너가 이제 이렇게 쪼개지는 거였고 a부터 b까지는 너랑 너로, 그래서 이 부분이 a로 나오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 b로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 b를 가지고 우리가 b를 다시 표현을 해주시면 너는 사실은 b부터 c까지의 마이너스 fx인 거죠. 그래서 결론, 우리가 x축과 f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항상 정적분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를 정적분을 하시면 정적분 값 자체가 다 항상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모든 구간에 대해서 양수가 나오고 그때의 정적분은 이제 넓이랑 동일하게 되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정적분을 쓸 수도 있는데 재밌는 거는 실제로 이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정적분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우리가 정적분을 구하기 위해서 넓이를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지만 이 다항함수 말고 직선의 형태, 대표적인 게 절대값 함수가 복잡하게 포함된 그런 형태들 같은 경우에는 다각형의 모양으로 나오죠. 그래서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넓이를 이용을 해서 거꾸로 정적분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즉 넓이와 정적분의 관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문제에서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정적분을 이용할 수가 있고 거꾸로 정적분을 구하라고 해도 넓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즉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직접 정적분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요 도형을 관찰을 하고 그 도형에서의 넓이를 활용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4차 함수야. 4차 함수랑 막 둘러싸인 걸 구해달래. 근데 4차 함수 넓이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정적분을 하겠죠. 근데 뭐 2차 함수야.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넓이 공식을 알려드릴 거고 2차 함수, 3차 함수 둘 다 넓이 공식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2차랑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정적분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요 정적분을 하지 않고 넓이 공식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라는 게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는 건데 a부터 b까지 fx를 이렇게 정적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얘는 이제 x축의 방향인 거죠. 너를 s, 그럼 너는 이제 이렇게 썼었고 근데 이거를 변수를 바꿔서 y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fy로. 근데 fy로 바꾼다는 거는 y축의 방향으로의 정적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였냐면 예를 들면 함수가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부터 a부터 b까지 이쪽이 y축인 거죠. 그럼 이 부분의 넓이 s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쪽은 이게 fy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x는 fy인 거죠. x는 fy. 그래서 우리가 적분 변수 자체는 뭐가 되는지는 사실 중요하진 않다. x축 방향으로의 적분도 가능하고 y축 방향으로의 적분도 가능하다. 그럼 사실은 이제 이쪽은 역함수의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이 다뤄야 될 게 총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넓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정적분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 문제에서 주어진 넓이를 구하는 것,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 요게 이제 시험에 내신에는 굉장히 잘 나오는 형태이고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은 조금 요 넓이 공식을 것과는 좀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넓이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3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 2차 함수의 넓이 공식 2차 함수 넓이 공식 아마 이거 다 알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선분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그때 너의 넓이 S는 최고치 한계수가 A짜리에 대해서 S는 얼마였냐면 2 곱하기 3분의 절대값 A의 선분 길이의 세제곱. 요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 단원에서. 우리가 2차 함수가 애초에 수투의 메인 함수는 아니란 말이야. 수투의 메인 함수는 사실은 3차 함수죠. 3차 함수. 3차 함수가 가장 많이 나온단 말이야. 2차 함수는 간간히 등장을 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넓이에 대해서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자체는 수투에서 처음 나오고, 요 2차 함수 넓이 공식이랑 3차 함수 넓이 공식 두 가지가 있는데 2차 함수 넓이 공식이 훨씬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2차 함수 넓이 공식은 쓸 수 있는 그 상황들이 되게 많고 3차 함수 넓이 공식은 쓸 수 있는 상황이 아주 극히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 넓이 공식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얘는 이제 이게 기본형이라면 다양한 변형들이 있죠. 이렇게 생긴 변형도 있고 이렇게 생긴 변형도 있어요. 근데 이 변형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너에서 너를 뺀 함수가 어쨌거나 2차 함수가 나오겠다는 얘기야. 얘는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였다면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를 보셔도 되고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관계를 보셔도 상관은 없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해. 상관이 없어. 이만큼을 선분 길이 L이라고 잡는다면 최고치 한계수가 A짜리라고 한다면 어차피 너의 넓이는 동일하게 얘와 같게 나오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근데 얘는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간간히 실수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가 ax 제곱의 형태라고 하고 너를 a 프라임 x 제곱의 형태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넓이 s는 여전히 두 근의 차이를 L이라고 했을 때 공식을 쓸 때 이 부분이 중요하죠. 절대값 a 빼기 a 프라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달라요. 이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 넓이 x축과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fx에다 그냥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을 했단 말이야. 근데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는 fx에서 gx를 빼고 이거를 절대값을 씌웠단 말이지. 이거랑 이제 동일한 상황인 건데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요 2차 함수에서 직선을 뺀 함수가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요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뺀 게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함수의 형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뭘 새로이 정의하는 거냐면 서로 뺀 함수인 차이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보는 거죠. 근데 차이 함수이기 때문에 너에서 너를 뺐을 때 최고차항은 여긴 달라지질 않지만 너에서 너를 빼면 최고차항이 분명히 달라지죠. 그래서 차이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둘러싸인 넓이를 이쪽에서 풀어낸다. 얘가 차이 함수인 거죠. 차이 함수. 새로운 함수 hx로 많이 놉니다. 차이 함수.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함수 쪽에서 무슨 짓을 사실은 되게 많이 하냐면 수1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수2 미적에서 뭘 되게 많이 하냐면 하나의 함수를 두 개를 분리해서 보기도 하고 즉 어떤 fx가 있어 fx와 x축의 관계를 볼 때도 있지만 fx의 일부를 분리를 해내서 너와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관계를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형태였냐면 뭐 3차, 뭐 2차 함수 중에서 중간에 뭐 특히나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요 1차항의 개수에 미지수가 포함된 형태 그런 거 방부동식 같은 거 해결할 때 우리가 너는 0의 형태를 이쪽을 이항을 시켜서 이쪽 함수 그리고 이쪽 함수 그리고 정점을 지난 직선 회전시켜가면서 관찰하는 그런 문제 있었어요. 그죠? 즉 여러분은 주어진 방정식이 됐건 어떤 함수의 상황이 됐건 이거를 하나의 함수였던 거를 분리할 줄도 알아야 되고 분리된 거를 서로 합칠 줄도 알아야 돼요. 얘는 합치는 방식인 거지 차이 함수를 보겠다는 거는
원래는 fx와 gx의 관계를 보는 거야. 사실은 너는 fx, 너가 gx라고 한다면 fx와 gx로 둘러싸인 거지. 근데 실제로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는 사실은 무엇과 같냐면 차이 함수 hx와 x축으로 둘러싸인 것과 똑같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차이가 뭐야? 이만큼의 함수 값들을 내가 정적분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이 넓이라는 게 어차피 이 함수 값을 서로 뺀 것들을 싸그리 모은 거라면 너에서 너를 함수를 처음부터 뺀 다음에 걔와 x축에 둘러싸인 부분을 보는 것과 동일하다. 하나의 함수를 분리해서 관찰하는 그 상황보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두 함수 fx, gx로 주고 그것의 차이 함수를 가지고 풀어내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개의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서로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근데 그게 유독 넓이, 요 정적분과 넓이 단원, 정적분의 활용 단원에서 많이 쓰여요. 이걸 하다 보니까.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차 함수 넓이 공식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은 결론 2차 함수가 나왔어. 2차 함수가 나왔고 교점들이 있어. 그럼 그 교점들을 바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다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시험에 저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오면 너네가 분명히 공식을 쓰기가 되게 수월해. 근데 저렇게 주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 예를 들어볼게. 문제에서 이렇게 주겠대. 절대값 x 제곱 빼기 4와 얘가 fx래. 근데 fx와 y는 뭐 아까 12로 둘러싸인 그 부분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대요.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죠. 너가 x제곱 빼기 4의 절대값, 그 다음에 y는 12. 그럼 뭐 이렇게 위로 지나가나?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풀이는 뭐냐면 너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너부터 너까지를 먼저 정적분을 하시고 어쨌거나 12와 너로 둘러싸인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정적분을 하고 어쨌거나 얘는 너에서 또 아니지 12에서 너라는 함수를 또 빼면 되죠. 이쪽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이쪽은 x제곱 빼기 4. 그러니까 서로 빼고 빼고 0부터 2까지 다시 2부터 요 교점까지 교점 계산해보시면 여기가 4가 나오거든. 4까지의 정적분을 따로따로 구간별로 한 다음에 더하고 그거를 2배 하는 방식. 얘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원래 답지풀이가 이거라고. 근데 사실 요 2차 함수의 넓이 공식을 내가 배웠다면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를 이렇게 생긴 도형에서 요거 전체에서 이렇게 생긴 거를 두 개를 빼겠다라는 방식으로 볼 수 있죠. 나는 이렇게 생긴 건 무조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냥 공식 쓰면 끝나요. 왜? 요 선분 길이 2짜리지? 선분 길이 2짜리니까 얼마야? 2 곱하기 3분의 최고차는 어차피 1짜리죠? 2의 3승. 근데 두 개죠? 이걸 어디서 뺀다고? 요거 전체에서. 근데 너가 4니까 선분 길이 8짜리죠? 8의 3승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 묶어버리면 답이 그냥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값을 가지고 막 구간을 나눠서 정적분을 한 해만에 이딴 짓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쪽은 문제가 쉽고 빠르게 풀리려면 어떤 관찰을 하셔야 되냐면 나는 주어진 이 2차 함수의 상황에서 보조선 같은 것들을 적당히 그려서 보조선을 이용해서 주어진 상황을 좀 쉽게 넓이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정 안 돼. 그러면 그때 가서 정분을 한다고 보셔야지 이거를 처음부터 적분을 때리시면 곤란하다. 대표적인 게 지지난 수능 때 나왔던 어떤 문제가 있냐면 봐봐 2차 함수야. 그리고 절대값 함수예요. 절대값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대. 너가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얘가 fx였고 얘가 gx였거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런 걸 구해달래. 그럼 요걸 이제 풀어낼 때도 마찬가지. 경우를 나눠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너에서 빼고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 너에서 빼고 정적분해서 더해도 상관은 없지만 절대값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가 직각이라는 얘기죠. 맞죠? 그럼 어떤 보조선을 그으면 내가 넓이 공식 쓰기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도형을 그냥 이렇게 자르는 거지. 너 더하기 너의 관점으로 보면 어때? 이 부분이 공식을 쓰기가 좋죠. 그죠? 얘는 직각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 넓이 못 구한 사람이 어딨어? 그럼 그냥 너 곱하기 너 2분의 1 요거 공식해서 그냥 더한다고. 절대값 함수를 정적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구간에 따라서 부호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간별로 정적분을 다 연산을 따로 하는 거는 맞아. 근데 이쪽 단원의 취지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이차 함수는 어떤 특정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좀 쉽게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처음부터 뭐 이런 부분의 정적분 값을 구해달래. 그럼 이거는 두 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 교점으로 둘러싸인 게 아니잖아. 교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만 쓸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쓸 수가 없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굳이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너랑 너를 연결을 하고 사각형 더하기 너로 따로 분리를 해줘야 되겠죠. 굳이 공식을 억지로 쓰려고 한다면. 근데 이런 보조선들을 긋는 시도들이 되게 좋다는 거야. 됐죠? 여기 일단 이차 함수 넓이 공식을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차 함수에서 어떤 비율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차 함수의 비율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차 함수의 비율 관계가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이차 함수는 항상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조선을 그렸을 때 너의 최고차의 개수가 a 짜리인 어떤 함수에 대해서 항상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일단 이렇게 너 한 점은 너 위에서 한 점은 너의 꼭지점 이렇게 잡아주시면 일단은 요 선분 길이들 간에 어떤 비율이 성립을 하죠. 너가 t가 되면 너는 항상 at의 제곱이 되고, 요거는 당연한 얘기죠. 평행이동을 해서 원점에다 갖다 놨다고 치면 그냥 t를 대입을 한 거랑 똑같고, 그래서 항상 너 대 너가 t 대 at 제곱, 이렇게 t 대 at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보시면 요 세 구역의 넓이 비가 1대 2대 3이 나와요. 항상. 왜 그럴까? 일단 봐봐. 요거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at의 3승이죠. 전체가 at의 3승이야. 그러면 이렇게 연결한 거는 어차피 전체 직사각형의 절반이니까 6 중에 3을 취하는 게 당연히 맞고, 이 부분만 잘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의 넓이가 이만큼, 얘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정적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직선을 이용해서 둘러싸인 부분 있지. 이 둘러싸인 부분을 넓이 공식을 이용해 보시면 2 곱하기 3분의 최고차항이 a 곱하기 선분의 길이가 t인 거잖아. t의 3승. 그러니까 6분의 1 at의 3승이 나와요. 즉 전체가 6이라면 이 부분에 둘러싸인 부분이 6분의 1이거든 항상. 그럼 너가 6분의 1이면 나머지 이 부분이 6분의 3, 너가 6분의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넓이 비가 1대 2대 3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여기부터 3, 1, 2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 비율 관계 자체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뭘 막 구할 때가 있어. 넓이를 막 구하라고 할 때가 있는데 꼭지점과 관련해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마지막에 뭐 해서 뭐 니네가 이렇게 생긴 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될 때가 있어. 예를 들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테두리 쳐서 너는 요 사각형 넓이의 정확히 3분의 2가 되겠구나. 왜? 너가 6분의 4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일단 일부의 형태로 자꾸 풀어주시면 연산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문제에서 2차 함수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풀어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차 함수인데, 자, 3차 함수 넓이 공식. 3차 함수 넓이 공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식이 하나 있을 거고, 그거 말고 좀 일반화된 공식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의 넓이 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의 선분의 길이를 A, 너를 B라고 하겠습니다. 이만큼. 최고차항 개수는 A인
역시 3차 함수. 자, 그러면 넓이 S는 공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쟤는 2 곱하기 3이었죠. 얘는 3차이기 때문에 3 곱하기 4야. 분의 최고차항은 똑같고 이 자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두 선분 길이와 관련된 공식이 나와요. A 내제곱 B 내제곱 2AB A제곱 B제곱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가장 일반화된 공식이고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 언제 계산이 쉽냐면 요 선분의 길이가 예를 들면 2고 여기가 3이야.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둘러싸인 거 물어볼 수 있잖아. 1부터 6까지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6 예를 들면 이런 걸 정적분을 해달래. 그럼 이거 정적분을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수고스럽거든. 근데 이거 관계를 잘 보시면 절대값 관계를 잘 보시면 너가 1부터 6까지 근이 1, 3, 6 이렇게 있죠. 1, 3, 6이라는 거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는 너가 1, 3, 6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 그럼 갖다 그냥 공식에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냥 A 자리에는 2 넣고 B 자리에는 3 넣고 계산하시면 그냥 나오는 형태. 그래서 범용성이 있는 공식이기는 하지만 공식의 형태가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정도 봐놓고 나중에 암기를 해서 틈틈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 공식을 우리가 조금 더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활용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A와 B가 같은 경우 A와 B가 같다는 거는 너가 대칭이 되는 이런 경우죠. 이런 거 개 많이 나와요. 사실은 A, B가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태 중에 하나이고 그럼 봐봐 A, B가 같아지면 너 A, 4제곱, A, 4제곱, 2A제곱, A제곱, A제곱 이만큼이 4A, 4제곱 그럼 A, 4제곱이 6개, 6 약분되면 뭐가 나오냐면 결론 2분의 A, 4제곱이 나와요. 두 번째 이거 다 A를 넣은 거야 그냥 다 약분한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A 또는 B가 0인 경우 B가 0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그래프상 이렇게 되겠다는 거야. 얘가 한없이 다가가겠다는 거죠 이쪽으로.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접하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접하는 순간 중근을 갖는 거. 중근을 갖는 경우 기본적으로 A의 선분 길이 B의 선분의 길이는 뭐냐면 두 근의 차이를 말해요 사실은. 그럼 요거 차이가 A면 두 길이 중근이면 차이가 0일 거냐. B가 0이라는 건 중근을 말하는 거고 그럼 이때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식인 그냥 12분의 A 4제곱 이게 나와요. 아마 얘는 본 적 있을 겁니다. 뭐 봤더라도 까먹었을 수는 있어. 근데 공식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어? 쟤는 2 곱하기 3 얘는 3 곱하기 4 그럼 4차는 뭐겠어? 4 곱하기 5가 되겠죠. 4 곱하기 5는 언제냐면 4차 함수에서 3중근 그 다음에 단일근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공식을 쓸 때 4 곱하기 5가 되고 또 2중근, 2중근일 때 또 달라요. 그래서 4차 함수는 사실은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외우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 사실은.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거는 쓸 수 있는 상황이 최대한 많은 것들을 아는 게 좋고 2차 함수 넓이 공식은 개 많이 있어요. 저거는 무조건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요거 비율관계까지 비율관계도 정말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요거 그 다음에 얘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 안 되면 요거라도 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인다. 쟤네랑 얘는 A, B가 선분의 길이가 다를 때도 쓸 수는 있다. 근데 요 공식을 이용해서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재작년 휘문 객관식 마지막 문제에 등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그냥 쓰기만 하면 갖다 넣기만 하면 그냥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손쉽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2년 전에 휘문 애들 가르칠 때도 이 공식을 알려줬는데 마지막 문제를 이 공식을 기억을 해서 푼 애는 진짜 빨리 풀었고 객관식 마지막 문제를 개빨리 한 2분 만에 그냥 풀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사실은 휘문은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너네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객관식 중에서는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외운 애들은 되게 쉽게 풀었고 저거를 외우지 않고 그냥 열심히 정적분 한 애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어쨌거나 요게 기본적인 넓이 공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넓이들을 구할 수 있게 됐어. 그지? 그럼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는 너네가 정적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도 사실은 동일한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이쪽은 결국에는 넓이와 정적분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유형이 있고,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함수가 있대. 뭐 4차 함수가 있대요. 4차 함수 해야지. 자, 4차 함수가 있고, 문제에서 뭐 이렇게 주겠대. 너의 넓이가 A, 너가 B, 너가 C 돼요. 그리고 너가 여기가 알파, 너가 베타, 너가 fx. 자, 근데 문제에서 B는 A 플러스 C래. 갑자기. 그래? 그럼 딱 보는 순간 너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를 이 넓이와 정적분의 관계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넓이들끼리 어떤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너를 자꾸 어떤 표현으로 고쳐서 관찰을 하셔야 되냐면, 정적분 표현으로 바꾸어 관찰을 자꾸 했으면 좋겠어요. 즉, 정적분이 주어지면 자꾸 넓이로 관찰을 한번 해보고, 넓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걸 자꾸 정적분으로 바꿔서 관찰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장 거지같이 푸는 방법이 뭐냐면, A 넓이 구하고 B 넓이 구하고 C 넓이 구해서 B는 A 더하기 C다를 직접 쓰는 게 가장 거지 같고, 그렇게 풀지 않고 문제에서 이거는 뭘 의도하는 거냐면, 사실은 B 빼기 A 빼기 C는 0이다를 정적분 표현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B라는 거는 너 이만큼의 정적분 값인 거고, 사실은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C가 정확히 누구냐면 이쪽에서의 너의 정적분 값, 너에서의 정적분 값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의 해석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를 그저 내리 정적분한 값이 0이다 이렇게 해석했나고. 그래서 보통 미지수 한 개 띡 주고 정적분해서 미지수 A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풀어내요. 그래서 이쪽은 자꾸 뭘 보셔야 된다? 넓이에 대한 어떤 관계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정적분으로 자꾸 바꾸어서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요것들이 주로 어떤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냐면, 무슨 뭐 A랑 B랑 넓이가 같다는 둥. 그럼 예를 들어 이차함수 이렇게 주고 너가 A, 여기까지가 B래. 너가 0이고 너가 4래요. 그랬을 때 너가 뭐 알파래. 알파 값은 얼마니? fx는 이차함수래요. 자, 이런 거 대표적인 문제. 이게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너라는 넓이는 분명히 A, B가 지금 문제에서 같다고 그랬는데, B 빼기 A를 정적분의 관점으로 본다면 B라는 거는 4부터 알파까지의 fx에 대한 정적분, 마이너스 A가 정확히 0부터 4까지의 너에 대한 정적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0부터 알파에 대한 정적분이 0이에요. 해서 정적분을 직접 해서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고, 사실은 정적분과 넓이와 한 가지의 더 관계를 보셔야 돼요.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너의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이까지를 관찰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지. 지난 시간에 했나? 정적분이라는 거는 원래는 뭐였냐면, A부터 B까지 fx에 대한 정적분은 라지 FA에서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빼는 거였어요. 즉 정적분이라는 거는 어떤 부정적분 입장에서는 함수값의 차이이기도 해. 맞지? 그러면 도함수가 있으면 뭐 fx의 함수값의 차이가 될 거고, 도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너에 대한 정적분이기도 하고, 정적분은 함수값의 차이이기도 해요.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를 이룬다고. 그 세 가지에 대한 관찰을 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너는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너에 대한 한 부정적분을 그려보자고. 어떻게 생겼겠어? 도함수를 fx로 가지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지. 맞죠? 그럼 봐봐. 애초에 저 넓이 a라는 게 이쪽에선 뭘 의미하냐면, 정확히 이 넓이 a는 도함수 입장에서는 정적분값, 넓이의 형태가 되고, 이 부정적분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함수값의 차이가 a라고 그랬어. 맞죠? fb 빼기 f4 빼기 f0이 마이너스 a인 거니까. 그래서 요만큼이 정확히 함수값의 차이가 a예요. 다시 한번, 정적분이라는 거는 넓이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그 정적분이라는 게 원래 함수값의 차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넓이는 곧 함수값의 차이이기도 해요. 맞죠? 근데 이 함수값의 차이가 서로 동일하대. 그럼 그래프에서 나는 B라는 거는 어디냐면
4부터 알파까지의 여전히 함수값의 차이야. 그럼 4는 여기 있고 알파가 어딘가 있어서 그럼 이만큼이 b가 되겠네. 함수값이 서로 차이가 같다는 거는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알파라는 게 위치가 어디에 놓일 수밖에 없어? 정확하게 여기가 알파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내가 실제로는 이 문제를 가장 병신처럼 푸는 거는 너의 넓이 구하고 니니 같아요. 가장 병신. 그 다음에 이거 점적분에서 는 0이에요. 그냥 정상. 사실은 너가 비율관계상 6이에요. 이게 가장 베스트라고 사실은. 이 문제의 가장 좋은 풀이에요. 이게 원래. 그래서 세 가지를 가장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첫 번째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풀이라는 거야. A 넓이 따로 구하고 B 넓이 따로 구해서 같아요. 이거는 아예 성장이 없는 아예 이쪽 단원을 전혀 이해를 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고 우리는 이 정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관찰을 하시되 사실은 정적분이라는 건 함수값의 차이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설령 문제에서 라지 fx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더라도 그러니까 일절 없어. 원래 그냥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너네 딱 보는 순간 넓이가 같아? 그럼 이렇게 3차 함수 딱 그리면 너가 비율 관계 2대1 너 6이구나 이렇게 한다고. 아예 정적분이라는 계산 자체가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쪽의 넓이가 a고 너가 b인데 그때 이때 b는 아니지 a는 2b래요. 알파를 구해라. 해보세요. 쟤는 a의 넓이와 b의 넓이가 같았던 거고 여기는 a가 b의 2배래. 근데 사실은 저렇게 넓이 비로 주면 되게 풀어내기 힘들고 우리가 넓이가 서로 같다. 그래서 정적분 값이 0이다. 사실 함수값의 차이가 0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게 좋거든. 근데 이거를 저런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어. 어차피 2차 함수니까. 어떻게 바꾸겠어? 정확히 이렇게 바꾸겠죠? 그죠? 너랑 넓이가 같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럼 원래 이거의 첫 번째 풀이는 뭐겠어 그러면? 2분의 3부터 알파까지 정적분한 게 0이에요. 이렇게 푼다고. 근데 그 정적분한 게 0이에요를 부정적분 입장에서 함수값의 차이 입장에서 관찰을 한다면 나는 알파 값이 그냥 바로 나와요. 암산이 된다고. 이거 연산하려고 하면 꽤 복잡해요. 왜냐면 무리수가 나오거든. 단순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부정적분에 대한 함수를 자꾸 그려버릇하면 함수값의 차이로 관찰하기 조금 더 수월해. 자, 한번 볼게. 봐봐. 얘는 이렇게 생겼어. 맞죠? 그럼 봐봐.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건 사실은 이 점과 이 점의 함수값의 차이, 그 다음에 이 점과 알파라는 곳에서의 함수값의 차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다시 한번. 너로 둘러싸인 넓이와 너로 둘러싸인 넓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이 x좌표와 이 x좌표 두 점의 함수값의 차이, 이 x좌표와 이 x좌표 두 점의 함수값의 차이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너에서 너를 뺀 것과 너에서 너를 뺀 게 사실은 서로 같아야 돼요. 왜냐면 극소니까. 그렇다는 거는 너가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죠.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2분의 3부터 알파까지 fx에 대한 정적분이 0이에요는 사실은 뭐가 되냐면 라지 f 알파 빼기 라지 f 2분의 3이 0이에요니까 너랑 서로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 함수값이 서로 같은 상황이라고 사실은. 그 함수값이 서로 같다. 즉 이 보조선을 딱 그렸는데 내가 이 점대칭인 가운데 있는 변곡점을 지나는 경우에 비율관계 기억나? 몇 대면? 1대 루트 3이죠. 이거 루트 3이에요. 1대 루트 3. 그럼 너는 선분 길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 2분의 3? 루트 3 나와야 돼. 즉 너는 뭐야? 그냥 2분의 3.
1 더하기 루트 3 끝. 이렇게 나오네. 비율관계로 풀면 이렇고, 이거를 내가 직접 정적분을 하려고 하면 2분의 3부터 알파까지 너에다가 최고차함계수 a 일단 잡고 x, x 빼기 3 다 전개해서 부정적분하고 알파 넣고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이 가능하다.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다. 그래서 넓이와 정적분의 관계는 부정적분 입장에서는 함수값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고, 그 함수값의 차이가 0이 되는 순간이라는 건 우리가 3차 함수 기준에서는 뭘 써먹기가 좋다? 너의 비율 관계를 써먹기가 상당히 좋다. 비율 관계 쓰기가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어려울 거 없이 부정적분에 대한 함수를 그냥 그려보라고. 함수값 그래프 그려서 함수값 너의 넓이가 같다는 게 정적분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지? 함수값의 차이 입장에서는 어떤 표현이 되는 건지. 그러면 뭐 어디와 어디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인지. 마지막으로 비율 관계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얘는 거의 본 적이 없는 문제야. 내가 그냥 만든 거야 지금. 근데 앞에 나왔던 2차 함수 막 그런 애들은 너네가 많이 봤을 거라고. 사실 문제 그냥 어지간한 문제집 보면 다 있어요. 근데 풀이가 딱 어디까지만 있냐면 정적분하면 0이에요 여기까지만 있고, 그거에 대한 부정적분에 대한 함수를 그려내고 그거를 가지고 함수값의 비율 관계까지 쓰는 거는 좀 심화된 풀이라고. 사실은 준호 얼마야? 8이죠. 보세요. 이거 내가 부정적분 함수 한번 그려볼게. 접하니까 감소, 접선의 교육이 0, 다시 감소, 접선의 교육이 0, 다시 증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무슨 의미냐면 너와 너의 넓이가 같다는 거는 0과 알파까지를 정적분한 게 0. 그렇다는 거는 부정적분 입장에서는 알파와 0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는 거죠. 함수값이 같다는 거는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란 얘기니까 비율관계 우리 알잖아. 3중근이니까 3대1. 그러니까 너는 8. 이렇게 되는 거죠. M중근, N중근일 때 M 대 N이었어. 항상.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된다고? 예를 들어 여기가 뭐 3중근이야. 여기가 3중근이고 여기가 2중근이야. 그럼 너는 3대2라고. M 대 N 일반화해서 너가 M 대 N 내분점이 됨을 보이시오가 재작년 중동 서술형 문제라고. 이게 수투. 일반화가 된다고. 그냥 M 대 N. 넌 3대1이잖아. 3중근, 1중근이니까 3대1. 3차 함수. 비율 관계는 2중근이고 1중근이니까 2대1이죠. 근데 M 대 N까지 일반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4차 함수까지밖에 없고, 그럼 사실은 2대1과 3대1만 알면 뭐 둘이 같을 때 2대2가 무슨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일반화해서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했어요. 우리가 뭐에 대한 이야기 할 거냐면 마지막으로 역함수와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역함수와 정적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이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두 번째는 수능엔 잘 안 나오고 내신에만 나오는, 첫 번째는 수능에도 간간히 나오는 역함수와 정적분.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fx와 너의 역함수로 무슨 뭐 둘러싸인 뭐 이런 표현 나와요. 둘러싸인 이런 걸 구하라고 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대놓고 갑자기 fx에 대한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형태가 있어요. a부터 b까지 fx에 대한 정적분과 fa부터 fb까지 너의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 요거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 이제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까지. 자, 첫 번째. 얘는 아마 알 거야. 얘는 y는 x를 이용을 해요. 얘는 사실은 y는 x를 이용을 안 합니다. 독특하게도. 원래 우리가 역함수 나오면 y는 x 못 참죠. 이거 y는 x 일단 그려놓고 푼단 말이야. 이것도 증명 자체는 y는 x를 그리셔도 상관은 없는데 불필요합니다. 불필요하고 우리가 위에 것만 y는 x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볼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는 fx라는 함수가 편의상 이렇게 생긴 함수가 fx라고 합시다. 그럼 너의 역함수는 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럼 둘러싸인 부분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그럼 둘의 교점은 어디 위에 있을 거냐면 y는 x 위에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즉 우리 fx와 사실은 둘러싸인 넓이라는 거는 너를 편의상 두분을 알파 베타라고 논다면 정적분 알파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fx에서 f의 역함수 x를 뺀 거 너는 정확히 누구와 똑같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fx에서 그냥 x를 뺀 거의 2배이기도 하고 사실은 꼭 fx에서만 빼야 돼? 아니죠. f의 역함수에서 빼도 돼. 너의 2배이기도 하죠. 이렇게. 어차피 내가 이 부분에 둘러싸인 넓이나 이 부분이나 같을 거 아니야. 내가 굳이 이것까지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서 항상 fx가 쉬운 함수로 주고 f 역함수가 어려운 함수로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x제곱을 주면 f 역함수는 무리함수가 나오죠. 무리함수는 여러분이 원칙적으로는 적분을 못해요. 물론 루트 x니까 해서 그냥 하면 되지. 미적분을 했으면. 근데 수투의 과정에서는 적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처음부터 fx를 루트 x로 줄 때가 있어. 그냥. 그럼 fx를 루트 x로 주면 f 역함수는 x제곱 되겠죠. 그럼 오히려 x제곱을 이용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함수 자체를 fx가 꼭 계산 가능한 함수, f의 역함수가 적분이 불가능한 함수로 출제를 하지 않는다고. 특히나 내신에서는. 내신에서는 오히려 fx를 희한한 함수로 주고 너를 이제 역함수로 구했을 때 적분 가능한 함수로 주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근데 어디까지나 이 상황은 언제일 때만 이렇게 쓸 수 있어? fx가 어떤 함수일 때? 우리가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언제 문제가 개, 거지 같아지냐면 감소함수일 때가 거지 같아요. 너네가 수학하를 하면서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증가함수일 때는 세상 마음이 편해. 왜? 어떤 증가함수의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교점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어디 위에밖에 없냐면 모든 교점이 y는 x 위에 있어요. 그죠? 즉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오로지 y는 x를 가지고 다 해결이 돼. 근데 감소함수일 때는 y는 x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요소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함수가 만약에 뭐 이렇게 생겼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겼어. 아이고. 그럼 너의 역함수는 뭐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뭐야 이거? 증가함수잖아. 고지가 시켰잖아. 감소함수. 뭐 이렇게 생겼어. 그럼 너의 역함수는 너를 대칭을 시켜서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감소. 너도 감소해야 되죠? 그러면 그리기 어려워. 쉬. 너가 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되나? 약간 이상한데? 잠깐만. 너가 일로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고 뭐 이쪽으로 오겠죠? 약간 이렇게 오겠죠? 약간 이렇게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y는 x, y 교점뿐만 아니라 이런 교점들이 생기죠. 물론 얘도 y는 x의 대칭이기는 해. 근데 단순하게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둘러싸인 넓이 같은 경우에도
y는 x와 얘로 둘러싸인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애초에 얘는 반드시 100%다 그려서 푸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간간히 있는데 얘는 어려운 형태는 사실은 감소함수 형태는 잘 나오지 않고, 지금은 여러분이 어디까지만 기억을 하냐면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그려서 별도로 하셔야 되고, 이와 같은 일반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얘는 언제만? 증가함수일 때만. 증가함수일 때만. 가끔 뭐 이런 거 있어. 마이너스 x 3승 이런 거. 마이너스 x 3승이랑 너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런 거. 그럼 근데 어쨌거나 할 수 있지. 왜? 이렇게 생겼거든. 이게 마이너스 x 3승이야. 너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그럼 yx는 이렇게 생겼지만, 그럼 y는 마이너스 x 이용해가지고 이 부분의 넓이가 이런 게 서로 다 같다라는 걸 활용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이용을 해서 풀어낸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어쨌거나 감소함수일 때는 직접 그려서 판단해야 된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이제 역함수 문제 유형 중에서 조금 독특한 형태인데, 얘는 개인적으로는 y는 x라는 직선을 내가 그리지 않고 풀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써줄게요. 보세요. 얘도 역시 예시는 증가함수에 대해서 들려드릴 건데, 얘는 감소함수일 때도 이제 동일한 공식이 적용이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봐봐. fx가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할게. 이렇게 생긴 fx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래. 그럼 문제에서 나온 이 정적분값 있지? 이 부분이 a부터 b까지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1사분면 쪽에서만 그렸지만, 이 함수는 꼭 1사분면에서만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이 식 자체는 뭐 언제나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인데, 요거 이거를 내가 살짝만 변수를 바꿔줄게요.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 뭘로 바뀌냐면 y에 대한 함수를 y축 방향으로 적분을 하면 돼. 맞지? 야, 근데 f 역함수 y라는 건 어떤 함수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x는 f 역함수 y. 이거를 나보고 그래프를 그려달래.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뭐랑 똑같이 그리면 돼, 사실은? 누구랑 똑같아, 이게. 야, 얘는 저 y는 fx를 y축에다가 대칭을 시키는 그래프야? 아니면 아니야? 잘 봐. 너네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못 알아보더라고. 내가 예를 들어볼게. 어, 이런 함수가 있어. y는 아주 쉽게 3x라는 함수가 있어요. 너의 역함수는 누구겠어? y는 3분의 1x겠죠. 맞죠? 서로 역함수 관계. 그럼 얘네는 기본적으로 둘의 그래프의 관계만 놓고 봤을 때는 y는 x 대칭이에요. 그지? 그러면 이 함수, 얘가 누군 거냐면 얘가 f의 역함수 x인 거야. 왜냐면 x에 대한 식이니까. 근데 너를 내가 어떻게 바꿔준 거야? 변수를 y로 바꿨어. 그럼 너는 다시 누가 되냐면 x는 3분의 1 y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나의 다시 질문. 너와 너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써? 서로 동일해요. 동일한 그래프를 가져요. 저 문제풀이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그래프 자체가 동일하다는 거야. 내가 x는 f 역함수 y랑 y는 fx와 둘은 그래프의 관계 입장에서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너는 식 자체가 같은 식이잖아, 사실은. 너를 그냥 3으로 나눴을 뿐이잖아. 주체가 y인지 주체가 x인지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 그냥. 얘가 예를 들어 1,3을 지나면 너도 x 입장에서는 1,3을 지날 거 아니야, 그지? 동일한 점들을 지난단 말이야. 동일한 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 그래프는 완전히 동일한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처음부터 f 역함수 x에 대한 정적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를 변수만 y로 살짝 바꿔주지?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럼 둘을 더한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얘랑 얘랑 더한 건데 니 더하기 니는 요거 빼기 요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BFB고 요게 누구냐면 AFA가 되죠. 그래서 결론 둘을 뺀 녀석은 바로 이렇게 쓰인다. 됐죠? 그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 빼서 구한다. 자, 그럼 이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출제 방식이 이렇게 줘요. 문제에서 너에다가 너를 뭐 해서 계산을 해봐라. 예를 들면 함수 뭐 fx 하나 줘놓고 뭐 이렇게 물어봐. 증가함수 fx에 대해서 뭐 0부터 4까지 fx dx 더하기 f0 뭐 f0은 1이고 f4는 뭐 3이래. 그러면 너가 1부터 3까지 f의 역함수 x dx 이 값을 구하세요.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그럼 널 구하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 12 빼기 0이 되겠죠. 그럼 그냥 12가 나와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이라면 자 이거를 주고 자 너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 단 0부터 4까지 fx는 뭐 2이다. 그리고 갑자기 역함수 정적분을 물어봐. 이렇게.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직접 물어보면 무조건 이 식을 쓰고 본다고. 이걸 일단 쓰고 본다고. 이 기본식, 얘가 가장 기본식이야. 이 기본식에 대한 변형으로만 이루어지고 이걸 일단 써놓고 문제에서 주어진 요소를 보고 구하라는 걸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뜸 그냥 이렇게 줄 때가 있다고. 너에 대한 변형이 가장 악랄하게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내신 기출에서는 fx는 뭐 x 3승 더하기 x래. 자 이렇게 주겠대. 그래 놓고 갑자기 이걸 구해달래. 너가 자 이게 가장 악랄하죠. 함수를 줬어 나한테 분명히. 근데 갑자기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해달래. 이거 어떻게 구해? 역함수를 못 구하는데? 역함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뭐 하라는 거야? 2랑 10이 어떤 f에 대한 함수값인지를 봐야 돼. 당연히 넌 1 넣고 2 넣은 거지. 즉 사실은 이렇게 한 거지.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요? 니니 곱하고 니니 뺀 18이 나와야 돼요. 맞아요? 문제에서는 이걸 구하라고 했지만 난 이거 구할 줄 알지. 왜? 아무도 아는데. 그래서 저렇게 대놓고 준 거는 쉬운 형태. 조금 더 우회적으로 준 게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런 형태를 이용하지 않고 여기서 갑자기 문제에서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자, 너는 얼마니? 뭐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 아니, 이렇게 딱 주면 애들이 굉장히 헤맨다고. 왜? 너를 대입해서 2가 나와야 되고 너를 대입해서 10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야? 아니, 봐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따로 못 구해? 이 분리를 못해서 애들이 못한다니까? 이 형태가 안 맞으니까 별표 막 이렇게 쳐면 못 푼다고. 진짜야. 왜냐면 낯서니까. 하지만 기본은 누구야? 너를 대입해서 네가 나오고 너를 대입해서 네가 나오면 돼. 하지만 정적분이라는 건 내가 적분과는 분리할 줄 알잖아. 합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든지 1부터 3이 아니라 11부터 12가 들어와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한 너의 짝은 항상 1부터 2라는 거지. 근데 이 부분은 내가 문제에서 함수가 주어져 있기만 하다면 늘상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1번 곡선 x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일 2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죠. 간단하게 그려주시고 공식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만 잽싸게 판단하고 쓸 수 없다는 판단이 드면 그냥 적분하시면 돼요. 뭐 어렵진 않아요. 얘는 어떻게 생겼어? 너가 이렇게 돼 있고 마일부터 2까지네. 자, 요거 넓이죠? 근데 얘는 애초에 0보다 큰데? 이거 그냥 정적분 하면 되겠는데? 정적분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실은 어떻게 해도 돼? 이거 선 보이면 연결해버려 타세요. 연결하면 어떻게 해도 돼요? 사다리꼴에서 요거 빼도 되죠.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건 쉬우니까. 너가 얼마야? 너가 3인가? 3이고 너가 뭐지? 8인가? 아닌데 6인가? 이렇게 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사다리꼴에서
넓이 공식 써서 빼도 되죠? 괜찮죠? 넘어갑니다. 2-1번 곡선 x제곱 마이너스 2x와 x축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거지. 너가 0부터 2. 이 부분이죠? 공식 쓰시면 되죠? 바로 나오고 넘어갑니다. 3번 곡선 너랑 직선 너로 둘러싸인, 어쨌거나 둘러싸인 거 자꾸 보는 건데 2차 함수니까 둘의 이제 교점을 찾아야 되지. 교점이 어디냐면 너는 한쪽으로 이항시킬게. 빼기 5x 플러스 3가 즉 1이랑 4가 되죠. 1이랑 4라는 건 선분의 길이가 3짜리라는 거지. 3의 3승. 2번 역시 이항시켜서 서로 뺍니다. 서로 빼면 뭐가 나오냐면 2x제곱 2x 빼기 4는 0. 너가 뭐가 되냐면 근이 마이너스 2랑 1이 되죠. 역시 선분의 길이는 3짜리. 근데 중요? 너가 2짜리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데서 이제 어떤 것들이 눈에 띄냐면 근을 구해서 요거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인수분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을 거야. 사실은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뭘 쓰면 되겠어? 이거? 근각에서의 관계 그냥 쓰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어차피 내가 근의 합을 알고 근의 곱을 알면 요게 사실은 베타 빼기 알파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구하는 거는 어렵진 않다는 거야. 꼭 인수분해가 안 돼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인수분해 안 되는 형태도 나온단 말이야. 넘어갑니다. 4번 4번은 다음 곡선 또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또 다 그리고 있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변수라는 거는 내가 잡기 나름이야. 그지? 내가 꼭 이쪽이 x축이고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이라는 건 누가 정한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니까 정한 거지. 사실은 그 축의 이름이 뭔진 전혀 중요하진 않아. 즉 이걸 어떻게 봐도 되냐면 y제곱은 x와 4를 이항시키면 y 플러스 2는 x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너는 이쪽이 y축이라고 보고 이쪽이 x축이라고 보고 둘러싸인 부분을 구해도 전혀 상관은 없잖아. 그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 너는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어쨌거나 너랑 근 찾겠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랑 2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전히 선분의 길이가 이만큼이 3짜리. 그러니까 공식 2, 3분의 1, 3의 3승. 이렇게. 밑에 있는 괄호 2번도 마찬가지야. 너는 뭐예요? x는 y제곱이랑 x는 y죠. x는 y제곱이랑 x는 y인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 양변을 제곱을 했을 때 루트 x라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x제곱이라는 함수는 x는 y제곱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죠. x축을 이제 가로로 그린다면. 근데 루트 x는 딱 여기까지만이지. 그래서 무리함수는 요거 반 잘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고 이렇게 y는 x가 있는데 둘의 교점이 1에서 만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만큼이야. 그럼 요거 넓이 공식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 사각형에서 너의 비율이 정확히 6분의 1이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꼭지점 연결해가지고 풀어낼 수가 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5번. 자, 다음과 같은 너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래? 그러면 S2의 넓이는 사실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지막에 0부터 K까지의 정적분을 물어보고 있고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 S1, S2, S3 너가 K 등차 수열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죠. S1 더하기 S3는 ES2 이걸 말하는 거고 그럼 0부터 K까지 fx를 정적분을 하면 실제로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S1과 S3는 더해지고 S2는 빼줘야 되죠. 이걸 구하라는 거랑 똑같지. 정적분을 넓이로 바꾼다면 근데 네가 뭐야? 네가 ES2라며 문제에서는 S2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아요. S2라는 건 뭐였어? 넓이 공식 쓸 수 있죠. 너가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플러스 4인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플러스 4로 바꿔주세요. 여기 1이고 너가 4가 되겠죠. 자, 요거 x제곱
빼기 5x 플러스 4라는 거야. 선분 길이도 3 나오죠. S2는 얼마야? 2, 3, 1, 3에 3, 4 공식 쓰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6번은 여러분이 해보시고 7번 보세요. 7번. 자, 다음과 같은 형태에서 S1, S2의 B를 구해봐라. 자, 그림을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어느 부분을 이차함수의 넓이 공식을 쓸 수 있는지만 판단하시면 돼. 문제에서 나와 있기로는 위에 부분이 S1, 아래 부분이 S2거든. 자, 이렇게 돼 있어. 너가 여기가 S1, 여기가 S2예요. 그럼 나는 요렇게 생긴 건 못 구해. 요렇게 생긴 부분은 구하기가 불편하고 우리가 요렇게 생긴 거에서 너를 빼는 게 가능하죠. 그죠? 또는 뭐도 가능해. 야, 이런 것도 가능해. 사실은 이렇게 S2라는 건 삼각형 더하기 너로도 볼 수 있다고 굉장히 다양하게 관찰을 할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이거에서 빼는 게 좀 편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떤 보조선들이 자꾸 그으면 좋아? 요 교점, 요 교점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서 다각형 더하기 넓이 공식 이런 식으로 보는 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가능하다고. 어쨌거나 그럼 봐봐. 교점이 얼마니 일단. 는 2x니까 너가 2가 되나요? 너는 3이 되나? 너는 3이 되네. 자, 그러면 S1과 S2의 B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S1분의 S2를 구하고 싶은데 사실은 S1분의 S2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요 전체 S1 더하기 S2는 구하기가 쉬울 것 같아. 요거는 구하기가 쉬워요. S1이라는 거는 뭐에 비례해? 요 선분기대의 3승에 비례하죠. 맞아? S1 더하기 S2는 뭐에 비례해? 요만큼의 3승에 비례하죠. 최고차의 계수 볼 필요가 있어 없어? B를 보는 건데 볼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끝이죠. 너와 너. 약분 1 빼면 끝. 결론. 우리가 넓이 공식을 쓸 때 넓이 공식에서 결정짓는 요소가 두 가지인데 최고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선분의 길이에요. 근데 B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는 같지. B를 보니까 최고차항은 아예 신경을 안 쓴 거야. 아예 안 쓴 거라고. 선분 길이의 3승, 선분 길이의 3승만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걸 쓴 다음에 1을 빼주면 되죠. 왜냐면 이만큼 1이니까. 답은 이렇게 나와요. 넘어갑니다. 8번 아까 들었던 예시죠? 여러분이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넘어갑니다. 9번도 비슷하게 생겼죠? 9번 볼까요? 9번 그림 나와 있으니까 일단 교점을 찾아줘야 돼. 교점을 찾아줄 거고 요 x제곱 빼기 x랑 x 플러스 3이랑 교점을 찾아보세요. 이항시켜서 구해보시면 교점이 마이너스 1이랑 3 나오죠?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너가 마 1, 너가 3, 그 다음에 요 부분 근데 요만큼이 얼마냐면 너가 0이고 1이라서 너가 6분의 1이죠. 바깥쪽 부분 요거 전체는 요만큼 전체는 얼마야? 요 선분의 길이가 4짜리니까 6분의 1, 4의 3승이죠. 빼기 너 1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6분의 1로 묶었어요. 6분의 1을 2개 빼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넓이 공식 쓰기가 굉장히 좋죠. 10번. 자, 곡선 너 위에 점 1,2에서 밑줄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번에는 3차 함수인데 그림 간단하게 그려보시면 얘는 뭐 이렇게 생겼고 이걸 또 미분을 해서 막 복잡하게 계산을 다 하는 게 아니라 1,2에서의 접선은 어디서 다시 만나죠? 어디서 만나 이거? 1,2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이 있어. 어디서 만나? 마이너스 1에서 만나죠. 그죠? 왜냐면 1,2에서의 접선이라는 거는 x는 1이 중근이죠. 그지? 그럼 다시 만나는 점 하나를 알파라고 한다면 중근인 1, 알파가 1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현재 이 곡선의 모든 근의 합이 1이니까 요거 근각에서의 관계 접선 3차 함수 등장하면 쓰기가 되게 좋다고 했고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이 1인데 이미 1이 중근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긴 거야 대충? 뭐 여기 1이 있고 너가 마일이 있고 대충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이거 공식 쓸 수 있잖아. 이만큼이 2가 되죠. 넓이 공식 3 곱하기 4분의 1에 2의 4제곱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직접 접선 구해서 접선이랑 너랑 연립하고 교점 구해서 정적분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공식을 그냥 바로 차이함수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11번 동일하죠? 어떻게 생겼어? 너 위에서의 접선, 이번엔 1, 마이너스 1. 근데 근의 합이 얼마야? 모든 근의 합이 현재 0이죠, 0. 그지? 그러면 너는 1에서의 접선이 뭐 어디서 다시 만나냐면 마이너스 2에서 다시 만나는 거 보여요? 그럼 선분의 길이가 3짜리지. 끝이죠? 선분의 길이 3짜리니까 이번엔 3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3의 4제곱 씩 쓰고 끝. 4분의 27이 되니까 답은 31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완전 그냥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들. 넘어갑니다. 12번 써보시면 될 거고 13번 별표. 13번 보세요. 13번 굉장히 유명한 문제이고 살짝 난이도가 있는데 아주 어렵진 않아요. 쬐끔 난이도가 있는 형태. 자, 다음과 같은 너가 넓이가 밑줄 너에 의해서 2등분이 된대요. 너에 의해서 2등분이 된대. 근데 2등분이 된다는 얘기는 너와 너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고, 그럼 너와 너의 넓이가 같은데 실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를 잘 비교하지 않고 누구랑 비교하냐면 얘랑 비교하죠. 얘랑. 그죠? 요 바깥의 것과 이것의 비가, 넓이 비가 1대 2가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요 교점이 있어. 그 다음에 요 교점이 있어. 요 교점은 누구냐면 1 빼기 m이 나오거든. 여기가 1이죠. 요렇게. 그러면 요 넓이는 넓이 공식을 썼을 때 뭐에 비례하냐면 요 1 빼기 m이라는 선분 길이의 3승에 비례해요. 얘는 1의 3승에 비례하죠. 너가 1대 1이라며. 끝이죠. 간단하게 나오죠. 얼마 나오니? 2분의 1인가? 2분의 1 나오죠. 2분의 1. 그냥 2분의 1이 나온다. 넘어간다. 14번 보겠습니다. 너와 너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그럼 너는 그림 그려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3과 아니지 마이너스 1과 3에서 근을 가는 형태. 자, 그랬을 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mx. 그럼 너를 지나가면서 나는 뭘 보고 싶은 거냐면 둘러싸인 넓이의 최소값을 보고 싶거든. 최소. 그럼 넓이 공식을 쓴다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이 두 교점에, 즉 두 근의 차이가 최소가 되면 돼. 맞지? 그럼 두 근의 차이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 너랑 너를 연립하고 나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아까 했어요. 맞아요? 표현해볼게. 너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이항 마이너스 빼기 3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플러스 m 알파 베타는 빼기 3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m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너가 요게 되나? 6인가? 플러스 6? 이렇게 되나요? 플러스 6 아니죠? 얘를 4번 빼줘야 되나? 12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럼 언제 최소야, 당연히? 아니, m이 마이너스 2일 때 최소지, 뭐. 이렇게. 그래서 뭘 썼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썼다. 넓이 공식에다가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우리가 섞어서 쓰는 문제들이 나온다. 넘어간다. 15번 동일하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문제 풀이가 굉장히 빠르죠? 사실은 공식을 쓰면 뭐 워낙에 간단한 것들이죠. 함수 fx 너가 1에서 극대값 0을 갖는데 그럼 x는 1에서 접한다는 얘기네. 그럼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너가 1,
근데 뭐야? 상수항 알려줬네?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야. 상수항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근의 곱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거야. 맞지? 근데 이미 근이 1이 중근이죠. 1, 1. 또 다른 근이 누구야? 3이겠지. 모든 근의 곱이 3이니까 너는 뭐야? 마이너스 3이 나온 거죠. 그죠? 상수항이. 근과 계수의 관계 쓴 거예요. 문제에서 AB를 물어보고 있는 것도 아니야. AB를 구하려고 하지 마. 그냥 식이 나왔으면 끝이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해달라. 아, 너가 2고. 끝이네. 공식 쓰겠네. 문제에서 그런 개수는 구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A는 뭐, B는 뭐, 막 연립해서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등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게 훨씬 편하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17번 어렵지 않고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어떻게 되냐면 이차함수가 있는데 너 위에 점이 있대. 접선이 있고 곡선 y는 x제곱이 있대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그러면 접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일단 A시당초에 너는 이렇게 생겼죠. 자, 너가 6 6,40.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 둘러싸인 걸 이걸 보고 싶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요 가장 일반적인 풀이는 뭐냐면 사실은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그 다음에 x제곱이랑 연립을 해. 그 다음에 서로 뭐 두 근을 찾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먼저 너에서 너를 뺀 차이 함수를 그려봅시다. 직접 그리기. 특히나 이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차이 함수를 그렸을 때 굉장히 유리한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어차피 내가 너에서 너를 빼지? 그러면 그림이 분명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이 대칭축이 어딘지 안다? 대칭축이 누구게? 대칭축이 어디겠니? 너에서 서로 빼면. 대칭축이라는 건 뭐냐면 접선의 교기가 0인 순간을 말해. 맞지? 대칭축의 x좌표는.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뺐을 때 접선의 교기가 0이라는 얘기는 이 함수가 도대체 언제 너랑 접선의 교기가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근데 애시당초에 너는 너에서의 접선이지. 혹시 어디서 접하겠어? 이거 아니겠어? 왜냐면 너가 위로 평이동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너의 x축, 그러니까 너의 대칭축의 좌표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아? 근데 네가 얼마야? 이거 얼마야? 얼마야? 얼마만큼 올라가 있어 제가? 이거 4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너들도 얼마야? 이차 함수에서 항상 꼭지점부터 t 가면 얼마 간다고? a, t의 제곱 간다고. 최고차는 어차피 1자리야. 당연히 넌 2가 돼요. 이차 함수니까 2 가면 4 간다니까. 꼭지점과의 함수값의 차이가 4면 요 가로 길이가 2라고. 무조건 널 제곱하면 네가 나온다고. 최고차는 계수 1자리면. 그럼 너가 2면 당연히 너도 2지. 그러면 이거 넓이 구한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4분 뭐야? 2, 3, 1, 4에 3승 끝. 이렇게 된다. 이거를 내가 차이 함수를 그려놓고 2차 함수 비율 관계를 가지고 요 가로 방향의 선분 길이를 굉장히 손쉽게 구했고 이와 같이 풀어내는 게 여기서 내가 직접 접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과 저 2차 함수인 x제곱을 연립을 해서 풀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로 온 거야.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6이라서 차이 함수를 그려봤고 이 함수 값의 차이가 4라서 너가 2가 된 거예요. 요게 여기로 온 거예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9번 같은 것들 그냥
간단하게 공식 쓰시면 되고 20번 같은 것도 공식 쓰면 되죠. 얼마 나와요? 요거 봐봐. 3차 함수인데 접선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공식 써보시면 3 곱하기 4분의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죠. 최고차항 계수를 주겠다는 거야 사실은. 3 곱하기 4분의 최고차항 계수가 a 곱하기 선분 길이가 지금 3이죠. 3의 4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27이래. 당연히 a 값은 얼마겠어? a는 4가 나오겠지. 맞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극소값을 구하고 싶대. 그럼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만큼. 근데 너의 선분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이만큼이 여기가 지금 1이죠. 너는 4 최고차항 계수 a 곱하기 t의 3승 이렇게 구한다고. 근데 a가 4잖아. t는 1이죠. 16 나오겠죠. 극소값 마이너스 16 나와요. 넓이 공식과 비율 관계까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넓이와 정적분, 역함수 두 문제 하고 마칠게요. 21번 너랑 넓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실수 a 값을 구해봐라. 그럼 얘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쓰기가 약간 불편할 수는 있는데 일단 한번 연립을 해봅시다. 근이 어디인지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에 x3승 더하기 ax제곱 2항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ax 는 0 이렇게 되네. 근데 그러면 너는 x로 묶으면 마이너스 x로 묶을까? x제곱 빼기 ax 아닌데? 빼기 a 플러스 1x 플러스 a 이렇게 나오죠? 는 0 이거 딱 보니까 인수분해 되죠. 짠! 자, 그러면 3차 함수인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사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직접 적분을 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보고서 a가 1보다 큰 경우라면 나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0, 1, a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 a는 2가 되겠죠. a가 어디서도 상관은 없어. a가 2분의 1이어도 상관은 없고 a가 마이너스 1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즉 a 값이 될 수 있는 건 3개예요. 사실은.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는 범위가 없으면.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2-1번 아까 내가 들었던 그 예시다. 넓이가 같다. 여기 있네. 그럼 너는 a 값은 얼마? 얼마예요? 몇 대 몇이라고 이게? 너의 부정적분을 그리면 4차 함수 몇 대 몇이라고? 여기가 3대 1이라고. 3대 1. a는 바로 나와요. 3분의 4 끝. 이렇게 된다고. 다시 해줘. 봐봐. 부정적분 그려볼게. 감소, 증가. 근데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너의 함수값의 차이가 같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함수값 차이가 0이라는 얘기고 즉 너가 3대 1. 근데 여기가 1이라며. 그러니까 너는 3분의 4가 되겠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얘는 2차 함수랑 역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대요. 몇 대 몇이야? 이거 2대 1이죠. 2대 1. 2대 1이라는 얘기는 이 교점 있지. 교점을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는 얼마예요?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어쨌거나 너랑 넓이가 같대. 얘가 2야. 근데 요거 차이 함수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차이 함수일 때 너의 넓이가 같을 때 2차 함수면 부정적분 그림 3차 함수고 접하는 거였으니까 너 대 너 2대 1이었죠. 그러니까 너가 2대 1이라고. 2대 1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기 2대매. 그러니까 넌 얼마야? 너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되죠. 3분의 4가 되죠. 즉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 식에다가 3분의 4 대입하면 근이 된다. K값 그냥 나오고 끝이죠. 그죠? 이거 서로 빼서 정적분을 해도 되지만 그냥 비율 관계 쓰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자, 23번 아까 예시를 들었던 형태이고 넘어가도 괜찮죠? 자, 역함수와 넓이. 24번은 보겠습니다. 함수 fx 너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일단 역함수 있다는 것 자체가 증가함수 형태가 되겠다는 얘기네. 그지? 그때 두 곡선 y는 fx와 y는 gx 그 다음에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24, 25 굉장히
거의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프를 간단하게만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보시면 x3승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는 x, 이걸 관찰을 먼저 하셔야 돼요. 미안. 우리가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보려면 원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보겠죠. 그래서 니 같다 식 쓰고, 이렇게 될 텐데, x가 그러면 얼마일 때 근을 같죠? x가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같네요. 그죠? 인수분해 합시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이외에는 근을 갖지 않는 형태네, 기본적으로. 그럼 그냥 마이너스 1, 여기 찍어주시고, 그럼 우리 fx라는 함수는 여기에서만 근을 한번 갖고 더 이상 근을 안 가져야 돼. 그럼 밑으로 지나가, 위로 지나가? 당연히 위로 지나가겠죠, 이렇게. 그죠? 모르겠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은. 그럼 0,2 정도는 지나가야 되네,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는 사실은 너의 역함수와 둘러싸인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마지막에 요 직선까지 있네? 정확히 얘가 y는 마x 플러스 2죠? 그럼 둘러싸인 부분 넓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요거 전체를 보는 건데, 걔는 이만큼 에다가 너를 2배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구간을 나눠서 요 부분 따로 적분하면 되겠네. 이런 것들은 3차 함수기 때문에 넓이 공식을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얘는 그냥 직접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누구예요? 너에서 너를 뺀 함수죠? 그게 누구야? 얘지? 이거 어디서 적분하면 돼? 마일부터 0까지 일단 적분을 하세요. 요거 적분하시고, 더하기. 요 삼각형 넓이니까 그냥 하면 되죠. 교육이 많이 쓸 자리고 직각이니까 이거 1일 거 아니야? 넓이 1이에요. 이거 전체에다가 몇 배? 2배 하시면 답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대칭성 활용해서 풀어내는 문제. 그 다음에 26번, 27번 이 정도만 보시면, 자, 26번 너의 역함수 gx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놓고 fx 정적분, gx 정적분 따로따로 해서 더한 거. 그러니까 유형이 두 가지라고. fx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거, 또는 fx 정적분, f 역함수 정적분,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두 번째 유형인 거지. 그럼 위에 것끼리 곱하고 아래 것끼리 곱해서 서로 빼면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얘는 먼저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f에다가 1 들어가면 2가 나오고 f에다가 2 들어가면 4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은 1 들어가면 2 나오는 거 맞죠? 2 들어가면 4 나오는 거 맞나요? 2 들어가면 얼마나? 2 들어가면 16 빼기 10이니까 정확히 4 나오는 거 맞죠? 그죠? 즉, 이 상황 자체가 자, 요건 건데, 얘가 누구냐면 F1이고 얘가 누구냐면 F2예요. 우리 위에 것끼리 곱하고 아래 것끼리 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은 언제냐면 얘가 F2고 얘가 F1일 때밖에 안 돼요. 즉 공식 자체가 언제만 성립하냐면 A, B, FA, FB 이때만 성립해. 그러니까 그 부분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문제에서 넣어보셔도 되고, 혹은 그걸 만족하게끔 하는 거를 직접 구하셔도 되고. 자, 그럼 27번까지만 보시면 너의 역함수 이번엔 gx 1부터 2까지 의 정적분, 너가 a부터 b까지 또 정적분 합이 50이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b 빼기 a가 50인 거죠? 왜냐면 문제에서 대놓고 F1이 A고 F2가 B라며. 그럼 F2 즉 2F2 빼기 1F1 이게 50이라고 준 거야. 이거를 주어진 식에다 갖다 대입하시면 K관은 1차씩 나와요. 그냥 K값 그냥 나오죠, 바로. 이거는 맨날 위에끼리 곱하고 아래끼리 곱해서 서로 뺀다. 근데 가끔 내신에는 식변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 됐죠? 요 감소함수 형태도 있는데 걔는 2학기 때나 보겠습니다. 자,